예, 안녕하세요. 쿠크루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팔란티어 관련 뉴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7월 달에 지켜봐야 되는 이 매크로 지수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낱 유튜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참고나 공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 22에서 27달러 수준이었던 팔란티어의 주가는 현재 약 1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기술주의 버블이 꺼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점을 찍고 관망세로 보여지지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이벤트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로는 매크로 지표, 그 중에서도 7월 13일 발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원료 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관망세였던 주가의 흐름이 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40년 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월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13일 날 발표되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만큼 상승했는지 0.6%를 예측을 했는데 그 수준에 맞게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19일 날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테슬라, ASML은 뭐 대만의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팔란티어 주주분들의 경우는 7월 25일과 7월 26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부분에서도 산업군이 그나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력은 팔란티어보다 훨씬 높지만 기술주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는 이날에 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내부자 매도를 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월 초와 월 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7월 말에도 우려할 수준으로 매도가 없다면 내부자 매도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7월 19일 이후 특히 7월 25일과 7월 26일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글로벌 경제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8월 초에는 팔란티어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실적부터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의 실적에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이 미수금을 회수한다면 순적자에서 순이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순적자 기업이었고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상승보다는 큰 덤핑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알아야 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은 기술주에 물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년도 나스닥 기준 15,500포인트에서 약 33% 하락한 11,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 사실은 파생을 통한 대기업의 파산이 연쇄 청산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년도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리만 브라더스가 발생하기 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바로 앞 시점과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로 인해서 대기업이 청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를 알기 때문에 파월도 연착륙을 해서 이런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이 오긴 오는데요. 베어마켓이 오더라도 타격을 지속적으로 약하게 진행을 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듯이 하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파월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 500 기준으로 보게 돼도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전과 현재가 매우 유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차, 2차 오일 쇼크와 근본이제 폐지,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시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나 오일 쇼크, 근본이제 폐지를 할 때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 위험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와 근본이제 폐지 때 금은 1온스당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달러의 가치는 30분의 1로 줄어들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폴 볼커가 금리 인상을 20%까지 단행을 했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게 4%를 한 번에 400bp를 한 번에 올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겠지만요. 말씀한 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매우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다라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이야기로는 사고나 사태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인데 FOMC는 그래도 과거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가 연 단위로 지속될 것인데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미국 경제나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공감 수준으로 들어주시고요.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쿠쿠루였습니다.